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2월 29일 2025년 마지막 주이면서 또 26년 또 새롭게 시작하는 또 한 주가 될 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성실이 곧 실력이다. 실력이 있으면서 성실하기까지 하면 더욱 좋겠지만 조금 부족한 실력은 성실로 커버가 되기도 한다. 매일의 성실함이 실력을 만든다는 말을 믿고 꾸준히 노력해라. 부자는 성실과 실력을 바탕으로 될 수 있다. 감자 스마일이 성실이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저는 최근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성실이 정말 큰 실력이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이라는 말씀을 감스님께 이야기 드립니다. 2025년에 내가 조금 성실하지 못했다고 하면 26년 새해부터는 진짜 성실하고 또 꾸준함이 있는 끈기가 있는 감스님들이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감사 스마일이 꾸준하게 이 성실로서 실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 연말정산 1월부터 12월까지 누가 많이 올랐을까요? 코스피, 금, S&P 500, 서울아파트, 비트코인. 감스님들은 어떤 것들을 투자하셨을까요? 그런데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올랐을까요? 물론 2025년을 되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코스피, 금, S&P 500, 그 다음에 서울아파트, 비트코인에 사람들이 많이 주목했었다. 26년에도 변함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각자가 포트폴리오를 잘 세워서 꼭 나만의 서울 또 나만의 그런 투자의 그런 것들을 해 나가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 8.48% 올랐다고 합니다. 19년 만에 최대 상승. 올해 서울 부동산은 폭등했습니다. 2-3년 전에만 샀어도 대박이라는 소리 들었을 거고요. 당시에 부동산 끝났다고 이 많은 분들이 라이트하우스 포함해가지고 김기원, 리치고의 김기원 대표, 한문도 교수, 그리고 최상욱 대표, 그 다음에 이광수 교수 이런 분들 많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과연 어떻게 됐습니까? 폭락했습니까? 그래서 23년과 24년에 진짜로 부동산을 갖다가 사셨던 분들, 특히 서울 아파트라든지 서울과 맞붙어 있는 곳을 사셨던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은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26년에 이런 것들이 빠르게 또 변해 갈 것인가는 감사 스마일이 매일 아침마다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득 지난 영상을 갖다 보다가 부동산 가격 수요와 공급의 메커니즘, 집값이 내리면 사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영상을 우연찮게 보게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풋내기가 상급자로 가는 여정은 자신의 서투름을 아는 것이 첫 걸음이다. 만약에 이 3년 전에, 2년 전에 이 폭락 유튜버의 말을 믿고 내 집 마련을 갖다 못했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풋내기입니다. 하지만 감사 스마일과 앞으로 꾸준하게 26년에 이렇게 부동산 인사이트를 해 나간다고 하시면 진짜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 소신껏 이야기 드리면서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진짜로 내 집 마련은 꼭 하루라도 빨리 하실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서울은 진짜 장벽이다. 500세대 이상 역세권 초품화 21평 이상이 재건축과 재개발 호재까지 있으면서 한강벨트 이 중 2개만 해당돼도 서울 매물의 70% 이상이 12억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에 등기 치려고 하면 최소 현금 자산 5억 이상은 있어야지만 서울에 등기를 칠 수가 있고 또 하나 서울에 실거주를 갖다 해야지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올 초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게 되면 정말 집값이 많이 올라갈 것이고 문재인 정부 시즌2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버전이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올해보다 내년에 집값이 내려가고 전세나 월세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 초라도 꼭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행동을 꼭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승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 매매가는 하락세. 대구에 이제 평균 분양가가 3천만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감사 스마일이 제가 고양시도 이제 2,500에서 3천만 원인데 이제 3천만 원이 넘어갈 거다. 근데 내년에
분양가, 민간 분양하는 분양가는 진짜 3천만 원이 넘어갈 거다 이야기를 드리지만 아직 뭐 창릉도 남아있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 이제 앞으로 고양시에도 이제 분양을 갖다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제 창릉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인데 창릉에 민간 분양이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38,000세대 중에서 1만 세대가 안 될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고양 창릉 지구계획, 지구계획이 이제 엊그제 발표가 됐었는데 이 지구계획 변경안을 갖다 보다 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이 대구가 분양가 3천만 원을 돌파했다는 것, 특히 수도권도 광명도 지금 평균 국민평형이 15억이 지금 돌파가 됐거든요. 지금 고양시만 아직 평균 민간 분양가가 3천만 원이 돌파하지 못했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내년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3천만 원이 돌파하는 지역, 그 다음에 분양을 갖다 하는 곳이 분명히 생겨날 거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6억에서 9억 사이 분양가가 만약에 평당가가 2천만 원이라고 하면 진짜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지구계획 변경안을 갖다 보면서 제가 뒤에서 다시 이야기 드리겠지만 진짜로 물론 이 4차 지구계획 변경안이 또 내년 되면 5차 지구계획 변경안으로 아마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4차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갖다가 우리 감스님들만이라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와서 제가 계산기를 다 두드려 보면서 일단 확인을 해봤는데 진짜로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걸 먼저 소결론으로 드리고 좀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릉시도시의 실제 민간 분양 물량이 민간 분양 7필지, 그러니까 민간 분양의 총 7필지에서 이제 분양을 하게 되는데 이 7개 필지에서도 이제 온전한 민간 분양이 두 개 필지밖에 없고 이 2개 필지가 S19하고 S7블럭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산복합 M1부터 M7까지가 있는데 여기에 총 세대수가 이제 9,892세대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분양받을 수 있는 물량은 공공임대 물량 903 플러스 그 다음에 1079세대, 1982세대를 빼게 되면 실제로 분양 가능한 물량 세대수가 민간 분양인 4,416세대와 주산복합 3,494세대로 총 합은 7,910세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제 물어보시면 은평뉴타운에 보시면 1지구에 이제 그런 아파트들이 임대와 그 다음에 분양 물량이 섞여져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지구, 그 다음에 3지구 가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블럭을 갖다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장기 전세가 이제 보통 보면 10단지라든지 9단지 보면 이제 앞쪽으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 분양 물량은 뒷단지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지금 3기 신도시에 지금 혼합으로 실제로 이제 민간 분양 필지를 가지고 이제 영구 임대 그걸 갖다 지금 넣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따져보니까 한 20% 물량이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민간 분양 그 다음에 공공 분양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진짜 내년에 LH개혁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이제 이런 계획들이 나오겠지만 그 전에 충격받지 말라고 오늘 감스님들께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리니까 오늘 방송은 끝까지 감사스마일과 함께 해주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외환당국의 고강도 구두 개입 때문에 지금 환율이 1440원대로 내려앉았잖아요. 그런데 한미 금리차와 성장률 격차 때문에 구조적인 강달러 요인이 여전해서 추세적 반등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고 달러가 1400원대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내년에 분명히 1500원이 넘어갈 거다라는 말씀을 감스님께 이야기 드리니까 각자가 잘 준비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시장이 흔들릴수록 답은 기본이다. 아이리 신간 감사스마일TV 부자 이벤트 제가 약속대로 오늘 오전에 10분을 갖다 선정해서 발표를 드릴 텐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2026년에도 감사스마일TV와 이렇게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감스님들이 많이 되실 것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 공부라든지 경제 공부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여 이야기 드리고 본론으로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4차 이게 이제 올댓고양에서 이제 요요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네, 토지 이용계획 변경 주요사항이 첫 번째 기업 이전단지 지구계획 수립부터 기반시설계획 변경과 공원 면적 확대,
배수 펌프장 신설, 방음벽 설치에 따른 변경, 자동용기 면적 유지, 그 다음에 기타 변경사항들이 쭉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109, 그 다음에 209, 309, 409, 509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테니스를 치러 가다 보면서 느끼는 건데, 지금 109 지금 사업장이 이쯤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이쯤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9 지금 사업장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나가다 보면 향동으로 나가는 길에 지금 209 LH 지금 사업단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GTX-A 착륙 주변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펜스도 치고 지금 주변 정리정돈을 좀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309, 409 같은 경우에도 지금 34단 그 부지에 이런 것들을 지금 정리를 해 나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및 주택계획 변경 주요 사항에서 공공복합 PM1과 그 다음에 주상복합 M2 변경이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뒤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고양 창릉 지구계획 변경 4차 신청한 요약서라든지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고시 이런 변경안을 갖다가 일단 링크 걸어 드렸으니까 이런 것들을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고양시 토백이님께서 이번 변경안을 이재명이 임대 늘린다, 줄인다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하지만, 저는 5차 계획 변경안에는 아마 이제 50%로 맞출 거다는 말씀을 소신껏 이야기 드리고, 참고로 4차 지구 계획 변경은 전 정부인 작년 상반기에 승인 신청한 내용이다 보니까 승인 기간이 길어져서 마치 이번 정부에서 변경한 거로 오해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4차 지구계획 변경안을 갖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다 보면서 진짜로 몰랐던 사실들을 오늘 감독님들께 이야기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렇게 될지 안 될지를 한번 생각을 각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내용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PDF 파일로 있으니까 그 내용을 갖다 꼭 제 방송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목차 부분에 있어서 사업 개요라든지 지구의 변경안 그리고 쭉 되어 있고, 토지 이용 계획안이라든지 인구 및 주택 건설 계획안, 지구 단위 계획, 그 다음에 향후 계획까지 이런 것들이 다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41페이지부터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뭐 열병화 발전소 이야기도 나오는데, 뭐 그것들은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고양 창릉 경관계획 종합계획도도 지금 이렇게 수립되어 있고 변경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4차 지구계획 변경에서 가장 컸던 것들이 지금 이 기업 이전 단지가 어떻게 보면 들어와 있고, 제가 기존과 변경안을 갖다 다 따져 보니까 그렇게까지 변경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각자가 한번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토지 이용 계획도 변경안이잖아요. 근데 나머지 이제 블럭이라든지 이런 것들 변경 내역이 거의 없고, 이 열공급에 있는 이런 변전소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땅의 그런 증감이 좀 증가되어 있다라는 거라든지 기업 이전 단지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롭게 지금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토지 이용 계획표 변경도 쭉 보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창릉 신도시를 지금 정말 많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공공 분양뿐만 아니라 민간 분양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은 인구 및 주택 건설 계획 변경안 세부 내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38,000세대가 되고, 인구는 지금 92,000명 정도가 지금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B1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유일하게 지금 창릉의 공공주택 민간 분양의 필지에 유일하게 지금 1000세대 이상 들어오는 아파트는 B1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B1이 보시면 민간 분양과 통합 공공임대로 들어가 있죠. 지금 보시면 1376세대를 분양을 하지만 사실상 통합 공공임대 317세대를 빼고는 1000세대밖에 지금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S7 같은 경우, S7블럭 같은 경우만,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S19하고 S7블럭만 온전하게 지금 민간 분양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뭐 S11과 S12 그리고 S15블럭 그 다음에 S17블럭 같은 경우는 다 통합 공공임대로 지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지금 이 S17블럭을 예를 들면 700세대를 분양하는데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면 500세대 정도밖에, 20, 30세대밖에 실제로 민간 분양을 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들을 아마 감스님들이나 대다수 있는 사람들은, 민간 분양 기다리신 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0세대 분양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보시면 지금 7필지 5,319세대밖에 되지도 않는데, 그 세대 중에서도 민간 분양이 지금 통합 공공임대를 빼면 4,416세대밖에 되질 않고, 그리고 보시면
60제곱 이하라든지 그다음 60에서 85제곱 이하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85제곱 초과로 해서 또 분양하는 또 세대수는 그렇게 또 많지가 않다. 그래서 국민평형 이상으로 해가지고 민간 분양 뭐 예를 들어서 38평이라든지 40평 정도를 기다리신 분들은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많이 분양을 갖다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각자가 잘 대비를 또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동주택인 공공복합이라든지 주상복합은 과연 어떨까요? 살펴봤더니 주상복합은 더 크게 지금 생각보다 지금 주상복합을 또 기다리시고 감사스마일도 주상복합 아파트를 기다리는데 여기도 민간 분양이 100%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통합 공공임대로 지금 나눠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제가 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주상복합 7개 필지가 4,573세대밖에 분양을 하지 않는데 여기에도 주상복합을 갖다가 지금 공공임대가 지금 1,079세대가 지금 빠지니까 거의 3,500세대 정도 3,494세대밖에 지금 주상복합도 분양을 갖다가 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만약에 아시게 되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그걸 빠뜨렸는데 공공분양도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안 드렸는데 공공분양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공동주택에서 이제 공공분양, 신혼희망이라는 이런 것도 되어 있는데, 공공분양 같은 경우도 되어 있잖아요? 여기 공공분양이 예를 들어서 S1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S2, S3, S4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공공분양을 들여다보시면, S1하고, 그 다음에 S4 블럭은 그나마 여기는 진짜 온전한 공공분양이 맞는데, S2하고 S3은 이게 나눔형이거든요. 근데 그런 나눔형, 뭐 예를 들어서 공유이익형이라는 말이 없어요.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 지금 LH개혁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갖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50%를 갖다가 임대로 맞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8,000세대 이런 분양 세대수를 갖다가 보면서 38,000세대 중에서 온전한 내게 과연 얼마나 될까? 라는 생각이 지금 물음표가 좀 들어가고 내년 상반기에 LH개혁위원회에서 이제 세부 계획안이 나온다고 하면 진짜 이제 사람들이 느낌표로 바뀔까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은 지금 3기 신도시 창능을 갖다가 물론 사전제약이나 당첨되신 분들은 진짜 기다려야 된다는 게 맞는데 과연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는 분들조차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기다려야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물음표를 갖다 드리면서 여기 보시면 민간 분양 중 B1과 S11, S12, S15, S17, M1부터 M7 블럭은 민간 건설사가 주택을 건설해서 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공공주택 사업자는 이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민간 분양 공공택지다. 이 사실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감스님들께 이야기 들으니까 진짜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야 되고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진짜로 가장 좋은 입지는 B1과 S11 그 다음에 S7이 그나마 제 눈에는 좋아 보인다는 말씀 드리고 물론 S19라든지 S12라든지 S15, S17도 좋은데 여기는 일단 S19는 온전한 민간 분양이다 보니까 괜찮지만 다 지금 섞여져 있다 보니까 제가 은평뉴타운에서 경험을 해서 알지만 공공임대랑 섞여 있는 것들을 싫어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도 나는 3기 신도시에 공공임대랑 섞여 있는 아파트 민간 분양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물론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나는 그런 것들을 갖다 생각하지 않고 미리 3기 신도시 전에 창전벨트에다가 내 집 마련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입지에다가 내 집 마련을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오늘 제 이 방송을 갖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변경안과 기존 안을 갖다 쭉 비교를 해봤는데 달라진 게 거의 없고 진짜 이 기업 이전 단지 정도만 좀 달라져 있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이 그라비스타님의 서울 방향의 행렬 그러나 창능은 섞여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가 정말 많은 분들 특히 창릉 3기 신도시를 기다리시는 분들이나 본청약 당첨자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불편한 이야기라도 제가 좀 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살펴드리면 많은 이들이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향해서 가야지만 부자가 된다. 그러나 지금의 젊은 세대가 향하는 서울의 방향 끝에는 새로운 현실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들이 몰려드는 창릉은 과거 상경선의 서울이 아니다. 그것은 서울의 온기가 겨우 닿는 마지막 변두리이자 분양과 임대가 1대1로 섞여있는 현대판 타협의 공간입니다.
이제 냉정히 말해야 됩니다. 임대 비율이 50% 가까이 되는 신도시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한 번도 없었습니다. 3기 신도시는 도시 개발이라기보다는 도시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거대한 실험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그 실험의 결과를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다름 아닌 창릉의 수분양자라는 점입니다. 임대 비율이 높아지면 도시의 자산 구조는 느려지고 매매 가격 상승이 또 둔화되고 자본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 자산은 상승보다 균형이라는 이름의 정체에 지금 갇히게 될 가능성이 높고, 서울 옆에 신도시라는 이름 아래 분양받았지만 진짜 앞으로 3기 신도시 전체적으로 이 임대 신도시라는 이런 불명예가 씌워지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고, 임대와 섞여 살아야 된다는 말은 더 이상 따뜻한 포용의 문장이 아닙니다. 그건 부동산의 상승 구조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된 세대가 감수해야 하는 운명적인 문장이 돼버렸고, 창릉은 서울을 향하고 있지만 그 길 끝에 기다리는 것은 부의 사다리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주택 실험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서울 방향을 꿈꾸다 결국 실험지로 전락한 세대의 수상이 서 있다. 이 이야기, 그라비스타님의 이 이야기가 불편할 수가 있고, 특히 창릉을 기다리시는 분들이나 창릉에 본청약을 당첨되신 분들은 진짜 이게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렸더니 고향 창릉 지구계획 변경안 4차 이거를 갖다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신다고 하시면 이 이야기가 진짜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이 유보지 부지에도 지금 이거 주택 공급을 해 나갈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제가 1차부터 4차 변경안을 쭉 살펴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3기 신도시가 최초에 35에서 35% 전후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그때 처음에 창릉 신도시 발표했을 때만 해도 이러진 않았는데, 지금 민간 분양까지도 지금 임대로 지금 넣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고, 향후 계획으로 이제 뭐 4차 승인 신청도 했었고, 이제 25년 9월 달에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지금 예정되어 있고,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이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5차 변경 승인도 할 수도 있고 또 6차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029년 12월 달까지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지구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다라는 이 사실들을 생각하시고, 각자가 오늘 제 방송을 보시면서 과연 창릉의 진짜 38,000세대 중에서 온전한 내게 얼마나 될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이 PDF 파일 고향 창릉 지구계획 변경은 제가 설명란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꼭 살펴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 생각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어제 이 보고서를 보면서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이제 1만 세대가 안 된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그 1만 세대 안에도 거의 한 20%의 물량을 또 빼가지고 이거를 공공임대로 또 주겠다. 그것도 민간 분양 필지를. 그런데 만약에 민간 분양 필지도 이렇게까지 해 나갈 건데, 과연 공공분양은 온전한 공공분양이 지금 창릉 천마를 제외하고 S1하고 S4 분량만 온전한 공공분양이고, S2나 S3은 지금 나눔형, 또 그것도 공유이익형이다 보니까 온전한 내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창릉 신도시 포함해가지고 여타에 있는 3기 신도시가 과연 진짜 서민들의 그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그런 기회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에, 이건 정말 아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정말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핵심적인 이야기는 진짜 창릉에 창릉뿐만 아니라 지금 3기 신도시에 앞으로 이제 진짜 로또 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진짜 공공분양이라든지 또 민간분양도 싸게 분양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그 경쟁률도 엄청 셀 거고, 그리고 진짜 4,000세대밖에 안 된다고 하면 삼성적으로 예를 들면 삼성에 있는 아파트 3개 단지밖에 되지 않는 것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000세대 이상 또 분양하는 단지도 한 곳밖에 없는 이 사실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움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각자가 잘 생각해 보시고, 과연 3기 신도시가 내 집 마련의 대안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그냥 계속 기다려야 될 것인가는 각자의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